서울은 뜨겁고 습한 오후였고 하늘은 마치 폭풍우가 곧 쏟아질 듯 짙은 구름으로 물들어 있었다. 도시 남쪽의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은 이씨, 가족의 집은 곧 드러날 혼란과는 대조적으로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가족의 중심이자 어머니인 유진은 그날 아침 대부분을 1층의 작은 사무실에서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며 보냈다. 그녀는 두 아들이 결혼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난 후 오후의 평온한 일상이 주는 고요함을 즐기곤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유진은 집안에 흐르는 묘한 정적을 눈치챘다. 아이들이 가득 찬 집을 관리하며 오랜 시간 단련된 그녀의 예민한 귀가 어딘가 모르게 흐릿하고 낮은 소리를 포착했다. 그녀는 이마를 찌푸리며 순간적으로 그것이 베란다에서 흔들리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확실히 속삭임 같은 소리였다. 희미한 중얼거림이었다. 불안해 보이길 원하지 않았던 유진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계단은 그녀의 무게에 반응하듯 삐걱거렸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계단 끝에 다다르자 소리가 손님방에서 나는 것을 깨달았다. 손님방은 드물게 사용되었고 가끔씩 손님이 왔을 때만 열리는 곳이었다. 이상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며 스스로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낮은 웃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익숙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소리였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다가갔다. 발소리를 거의 내지 않으며 문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문을 살짝 열고 방 안을 엿본 순간 그녀는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장남인 지훈이 그의 동생인 민서의 아내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자세는 결코 순수하다고 해석될 수 없었다. 유진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지훈은 감정이 담긴 표정으로 민서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녀는 불안한 듯 했지만 똑같이 몰입한 듯 보였다. 더 이상 이걸 숨길 수 없어. 지훈은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잘못된 걸 알지만 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유진은 발밑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곧이어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훈,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 루카스에게는?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죄책감과 고통이 섞인 목소리로 언급했다. 유진은 마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민서는 가벼운 린넨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지훈에게 기대며 그가 중얼거리는 말 속에서 안식을 찾으려는 듯 보였다. 지훈은 반면 유진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집착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은 그녀를 떨리게 했다. 지훈은 민서의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가닥을 손가락으로 옮기며 말했다. 이건 단지 내가 느끼는 감정만이 아니야, 민서. 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다시 생생하게 느껴져. 내가 진짜 누구였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민서는 내적으로 갈등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유진이 무시할 수 없는 불꽃이 있었다. 유진은 시선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그녀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장면은 마치 느린 화면처럼 보였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유진의 불편함과 믿을 수 없는 감정을 증폭시켰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팔짱을 끼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다. 지훈, 우리는 이걸 계속할 수 없어. 루카스는 당신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지훈의 얼굴을 따라다녔다. 마치 자신의 진짜 감정과 싸우는 듯했다. 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접근은 거의 잔인할 정도로 신중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남자였고 그 순간 유진은 그걸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속이지 마세요. 민서, 당신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나에게 보내는 모든 시선,
모든 우연한 접촉에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의 가까움은 거의 만질 수 있을 만큼 팽팽해졌고 둘 사이의 긴장은 방을 가득 채웠다. 유진은 문을 완전히 열려고 했지만 망설였다. 왜 개입할 수 없는 걸까? 그녀는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걸 듣고 싶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만약 정당화할 이유가 있다면 말이다. 민서는 물러서려고 했지만 그녀의 뒤에서 벽이 그녀를 막았다. 지우는 그녀의 얼굴 옆에 손을 올렸다. 그녀를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간청하는 듯한 제스처였다. 내게 떠나라고 말하면 떠날게요. 하지만 제발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요. 민서는 눈을 감았다. 마치 내면의 폭풍우와 싸우는 것 같았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훈, 나 너무 혼란스러워요. 루카스는 요즘 너무 멀게 느껴져요. 그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느껴져요. 당신은 절대 내게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지훈은 날카로운 진솔함이 담긴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당신의 모든 부분을 봐요, 민서. 그리고 나는 당신의 모든 부분을 원해요. 유진은 머리가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틀린 행동이라는 사실을 덜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민서는 망설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그 순간에 갇혀버린 것처럼 도망칠 수 없었다. 지우는 너무 가까이 있었고 그녀는 그의 숨결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녀가 가질 수 있는 논리의 마지막 조각을 압도하는 듯했다. 당신은 내가 쉽게 이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요? 지훈은 마치 오랫동안 간직했던 고백을 풀어놓듯 계속 말했다. 매일 당신을 보면서 내가 단지 매형인 척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느끼는 걸 무시해야 한다고 스스로 속여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당신은 여기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는데도 마치 세상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틀린 건 안다지만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어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며 지훈의 말이 민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다. 마치 민서가 세우려 했던 모든 방벽을 그가 넘어버린 듯했다.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했다. 민서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는 항복의 빛이 있었다. 지훈,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건 우리를 파괴할 거예요. 모든 걸 망가뜨릴 거예요. 그렇다면 망가뜨리게 두죠. 그는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내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숨기며 하루를 더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요. 경고도 없이 지훈은 몸을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겹쳤다. 그 키스는 절박했고 마침내 터져나온 억눌린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잠시 저항했지만 곧 체념하며 그에게 응답했다. 그 순간 그들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다. 유진은 얼굴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문을 단단히 붙잡았고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그 순간 유일하게 단단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 형제를 이런 방식으로 배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민서는 그녀가 딸처럼 받아들였던 여자인데 그러나 분노가 그녀 안에서 끓어오르더라도 유진은 눈을 돌릴 수 없었다. 눈앞의 광경은 충격적이면서도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치 탈선하는 열차를 느린 화면으로 보는 것 같았다. 재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 방 안에서 지훈과 민서는 유진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몰입해 있었고 마치 주변의 세상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들의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지훈은 민서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으며 이제 그들 사이에 공간은 없었다. 민서는 균형을 잡으려는 듯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건 미쳤어. 그녀는 그의 입술에 대고 중얼거렸지만 물러서려 하지는 않았다. 그럼 미치게 두자. 지훈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답했다. 민서는 눈을 감았고 유진은 그녀의 얼굴에서 항복의 표정을 보았다.
그녀는 그 순간이 자신을 삼키도록 허락하는 것처럼 보였고 당연히 올 결과들을 외면하는 것 같았다. 유진은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아들과 가족의 일원처럼 여겼던 여자를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 유진은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맹렬히 뛰고 있었다. 방금 본 광경이 그녀의 머릿속에 각인되었고 그 의미가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영원히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그 자리를 떠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고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를 억누르려 애썼다. 거실에 앉아 유진은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다. 분노, 실망, 그리고 고통이 뒤섞여 그녀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고 울고 싶었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직면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은 매우 미묘했고 잘못된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유진은 계단에서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빠르게 자신을 가다듬으며 마음속의 혼란을 감추려고 애썼다. 지훈이 먼저 나타났고 그의 평온한 표정은 유진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할 수 있을까? 그 뒤를 이어 민서가 나타났는데 그녀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평범한 척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들을 어떻게 직면할지에 대해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답이 필요했고 감정에 휩싸인 순간에는 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관찰하며 다음 행동을 계획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지훈과 민서가 함께 있는 모습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 장면의 모든 디테일이 그녀의 머릿속에 새겨진 듯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단순한 배신 자체가 아니라 그 배신이 가지는 의미였다. 그녀의 맏아들 지훈은 항상 원칙 있는 남자였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민서는 반면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지만 이제 유진은 그녀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유진은 그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을 확인할 증거를 찾기 위해 기다리며 그리고 증거들은 분명히 존재했다. 너무 오래 지속되는 시선 교환, 함께 있을 때마다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 민서의 남편 루카스는 이 모든 것에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는 자신의 일과 가족의 책임에만 몰두해 있었다. 유진은 이 비밀을 오래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무언가를 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미묘한 상황을 다뤄야 할까? 그녀는 여러 선택지를 고민하며 대화를 마음속으로 연습했지만 어떤 해결책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그녀를 행동으로 몰아넣는 사건이 일어났다. 주말이었다.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있었고 루카스는 정원에서 식물을 돌보고 있었다. 그 사이 유진은 지훈과 민서가 부엌에 있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가 조용히 다가갔을 때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유진이 개입하기도 전에 지훈은 그녀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행동을 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안았는데 그들의 머리는 지나치게 가까웠고 몸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었다. 이제 그만해, 유진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를 가르듯 날카로웠다. 지훈과 민서는 급히 떨어졌고 그들의 표정은 충격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렸다. 너희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 이 가족을 망치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해? 엄마, 그게 아니에요. 지훈이 말하기 시작했지만 유진이 말을 끊었다. 나를 바보로 취급하지 마, 지훈. 내가 다 봤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민서는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눈물이 고인 채로 유진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훈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엄마, 이건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 적 없어요. 하지만 민서를 사랑해요. 그만할 수가 없어요. 그만할 수 없다고?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유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럼 루카스는? 너에게 루카스는 어떤 존재야? 그는 내 동생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니? 지훈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유진은 민서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는 내 아들과 서약을 했어. 그에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민서는 울기 시작했고 말이 끊어지며 간신히 말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루카스는 더 이상 저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훈은 그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는 거기 있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정당화하지 않아. 유진은 차갑게 말했다. 너희 둘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 그때 루카스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높아진 목소리에 이끌린 듯했다. 그는 어머니, 형, 아내의 긴장된 얼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손에 결정권이 있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가족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것을 숨기는 것은 실수를 계속 허용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루카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루카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지금 당장. 민서는 개입하려 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녀는 간청했다. 그러나 유진은 단호했다. 그녀는 진실만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진실이 밝혀졌다. 루카스는 침묵 속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유진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결국 그는 일어나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지훈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유진이 막았다. 그에게 시간을 줘라. 그는 이걸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후 며칠은 고통스러웠다. 루카스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하며 집을 떠나 호텔로 향했다. 민서는 그와 대화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다. 지훈 역시 괴로워하며 자신의 행동이 형제 사이의 유대를 파괴했음을 깨달았다. 유진은 자신이 갈라진 마음을 느꼈다. 지훈과 민서에게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녀는 화해의 길이 길고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용서만이 치유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국 이씨 가문의 각 구성원은 자신만의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결정해야 했다. 모두가 깨달은 것은 신뢰가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감정의 폭풍이 여전히 가족 위에 맴돌고 있었지만 유진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매달렸다.